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구마태입니다. 성남 커넥트 세미나는 차세대 콘텐츠 시장에 대한 중서, 벤처 기업의 인사이트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젊은 e스포츠인들의 컨퍼런스입니다. 1부엔 젠지 e스포츠의 이승용 이사님, 그리고 포모스의 김용우 기자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2부엔 젊은 e스포츠인 현업인 그리고 대학 e스포츠 동아리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주최한 성남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는 2015년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센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글로벌 게임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대회와 게임 음악회 등 다양한 게임 문화 체험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게임 유저, 시민, 게임 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즐기는 게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건설된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4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50석 규모의 보조 경기장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과 게임 중독 예방 상담 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성남시는 게임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게임 힐링센터를 유치하여 2021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 힐링센터는 게임 문화 공감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과 과몰입 상담 등 다양한 게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판교 권역 게임 콘텐츠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신청을 통해 콘텐츠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테크노밸리 광장 일대를 게임 콘텐츠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게임 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성남시는 인디게임을 주제로 한 인디크래프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 인디크래프트에는 총 22,000여 명의 방문객이 온라인으로 행사장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성남 e스포츠 게임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업에는 락스 게임단이 선정되어 성남 락스 카트라이더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렇게 다양한 e스포츠 사업으로 명실상부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의 메카, 성남시의 행보,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강연을 해주실 젠지 e스포츠의 이승용 이사님께서 e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e스포츠에서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취지의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e스포츠, 세상을 바꾸는 성덕들의 이야기라는 조금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왔는데요.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여느 학생들처럼 게임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특히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캐스터라는 직업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죠. 공부에는 딱히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은 못 갔지만 방송 관련 전문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은 그쪽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자 그 이후에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졸업이 다가오니까 누구나처럼 많이 고민을 하겠죠. 특히 자기가 캐스터를 꿈꿨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캐스터라는 직업은 결국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돼야 하고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이라는 곳에 공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를 둘 다 모두 좋아했던 이 청년은 어떤 회사인지 가리지 않고 자기가 캐스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향해 계속 지원을 하게 되죠. 수많은 낙방에 지쳐 있던 어느 날 학교 동료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나랑 함께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할 사람 없냐?
어떤 노력을 해도 계속 낙방만 했던 이 친구는 뭐 주저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그 둘은 너프디스라는 이름의 게임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프디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나온 건데요. 오버워치에서 디바라는 영웅이 궁을 쓸 때 나오는 대사죠. 그때 오버워치가 막 나와서 굉장한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래서 이 둘은 이 컨셉을 가지고 그 게임에 관련된 소식을 재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를 기본으로 삼아서 계속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리고 또 게임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람들이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서 구독자는 1000명, 10,000명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가 가진 캐스터적 기질이 여기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쯤에 배틀그라운드라는 또 다른 글로벌 메가히트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은 컨텐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채널은 계속 성장했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채널의 타이틀 안녕하세요 너프디스입니다. 이 말이 시청자들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채널이 한 10만 명 정도를 넘어가니까 한 e스포츠 스타트업 대표님이 찾아오더니 혹시 우리랑 중계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자기가 다른 옵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회사로 들어가 아마추어 대회 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 월급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인터넷 대회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게임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버블파이터, 배틀그라운드, 하스스톤 등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섭렵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쌓여가던 어느 날 블리자드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오버워치 해외 중계를 도전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당시에 한국팀이 중국에 있는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때마침 중계진을 찾고 있어서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다. 한번 도전해 봐 달라라고 해서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블리자드 분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너프디스 채널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에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기에 그들은 그 기회를 승낙하고 처음으로 블리자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G스타에서 열린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 분석실을 통해서 더 큰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현재 오버워치 리그 그리고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라는 큰 국제대회의 중계진 한 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e스포츠 캐스터인 또 차세대 선두주자이기도 하죠. 심지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영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e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막연했던 길을 스스로 처음부터 다 읽어내신 아주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앞으로의 스토리도 더욱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e스포츠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냥 게임 팬이었기 때문에 한 팬으로서만 즐기는 컨텐츠였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진로를 직접 꿈꿔보기도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얘기는 아마 한 번이라도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그쪽으로 진로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e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 묘하고 매력적인 산업 분야를 좀 더 취업자의 입장에 맞춰서 조목조목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상이 이미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끝난 롤드컵 2020년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팀인 담원게이밍이 승리를 하게 됐죠. 당시 롤드컵 결승은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같은 해에 벌어진 그 스포츠 최대 컨텐츠인 NFL 슈퍼볼은
약 1억 2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코로나 사태 같은 변수가 있었지만 확실히 이 최고 컨텐츠들을 견주어 봤을 때는 e스포츠도 스포츠만큼 많이 위상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숫자들은 몸에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9월에 롤드컵 최종 진출전 젠지와 T1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사무실에서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젠지를 응원하면서 봤는데 뭐 아시겠지만 SKT나 KT의 통신사 더비처럼 지금 LCK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이기도 하죠. 젠지와 T1의 경기. 이 경기는 국내 팬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당일 동접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국내에서 65만 명, 그리고 해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보는 엄청난 컨텐츠였습니다. 요즘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컨텐츠를 봐도 라이브로 100만 명 이상이 보는 컨텐츠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라이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통 스포츠 컨텐츠 중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진 컨텐츠가 있을까요? 정말 저조차도 매우 놀란 현장이었습니다. e스포츠계의 전 세계 슈퍼스타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미 광고 모델, 특히 나이키나 뭐 월드콘 이런 정말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퍼져 있는 브랜드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나 아니면 달려라 방탄까지 정말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같은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선수가 바로 이상혁 선수죠. 제 아들도 6살인데 아이스크림 겉표지에 있는 이상혁 선수 얼굴은 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은 잘 모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이제는 프로게이머가 어떤 직업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 거의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 게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e스포츠였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e스포츠는 사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섞은 최고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e스포츠가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경쟁적인 경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PC방이라는 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고 게임 출시와 더불어 PC방에서 정말 많은 미래의 프로게이머 분들이 스스로를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은 늘 최고의 선수를 배출해왔고 한국 최고의 선수가 해외에서도 열광하는 그런 스타가 됐겠죠. 그들의 실력을 보고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는 글로벌 팬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6년에 오버워치 월드컵에 있었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연습실 장면 중에 각 나라 대표팀끼리 연습 경기를 마치고 각자 개인 연습을 하던 시간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였던 미로 공진혁 선수가 자기가 주로 하는 윈스턴을 가지고 게임 경기를 시작하자 수많은 선수들이 그 선수의 영상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거나 감탄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아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저는 블리자드 e스포츠 팀에서 총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 가을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e스포츠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젠지 e스포츠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전통 스포츠 업계에 약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블리자드 e스포츠 팀에 들어와서 맡은 종목이 바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었어요. 당시에는 오버워치가 런칭한 직후여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e스포츠를 시작했고 당시에 시작한 대회가 바로 오버워치 에이펙스라는 대회였죠. 오버워치 에이펙스라는 대회는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OGN,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기도 하죠. OGN이 저희에게 기획을 해왔고 블리자드가 제작비를 지원해서 만든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최초의 e스포츠 대회입니다. 이때 당시 한국어와 영어로 중계를 제작하고 그리고 해외 팀들을 초청하면서 한국에서는 매 경기 최소 동접 10만 이상을 찍는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더 영역을 확장해서 스타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 2, 하스스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런 종목들로 좀 더 확장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스포츠 산업에 있을 때는 올림픽 스포츠 마케팅이나 아니면 국제 이벤트 운영,
또는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대기업 스포츠 마케팅 팀 등에서 두루 경험을 하면서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또는 선수의 에이전트, 스폰서십, 하스피탈리티 운영, 이벤트 운영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스포츠 산업의 경험을 쌓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운이 좋게도 제가 그 관련된 책을 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많은 분들이 스포츠 마케팅도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자연스럽게 적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일기에나 쓸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는 게 부끄러울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저와 제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저랑 비슷한 꿈을 꾼다면 저도 뭔가 일조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e스포츠를 꿈꿔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무도 이런 길을 알려주지 않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지? 특히 입시나 취업 그리고 진로에 관한 질문은 청소년들이나 사회를 진출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다 같이 공통으로 가지는 관심사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젊은 분들한테 제 책이 조금이라도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e스포츠 산업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 제가 가졌던 e스포츠에 대한 정말 많은 궁금증들을 다 얘기로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버워치로 e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 오버워치는 한때 PC방 점유율을 30%를 넘어서면서 LOL e스포츠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추세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작부터 함께해서 게임의 런칭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정점 그리고 약간 정체기까지 모든 거를 옆에서 직접 주관 또는 관찰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게임이 시작해서 프로게이머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팀을 만들어내고 대회를 만들고 그 대회도 지역 대회에서 글로벌 대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경험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 저는 또 제 얘기를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준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스포츠 산업 그리고 취업을 좀 중심으로 한 새로운 책을 다음 주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e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고 지었고요.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스포츠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고유 명사화가 되어 있는데 e스포츠는 e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불리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시리즈의 이름을 따다 보니 약간 어색한 감은 있네요. 하지만 그래서 부제를 All About Jobs in eSports라고 e스포츠 취업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이 책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책 홍보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업계 최초로 제가 이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직접 담아서 담고 있습니다. 물론 e스포츠가 어떤 의미인지도 산업적으로 분석도 했지만 가장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10명 이상 인터뷰식으로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e스포츠 팀 코치, 게임 전문 방송국 사업 PD, e스포츠 캐스터,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담당자, 게임사의 e스포츠 팀, 심지어는 인턴을 하셨던 분까지도 제가 얘기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4가지 정도 주제를 잡아봤어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을 때 분명 이 정도 답이 되면 e스포츠 산업의 기본 개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e스포츠 비즈니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그래서 나는 e스포츠 취업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롤모델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e스포츠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 오늘은 아마 이 지금 제가 표시한 2가지 질문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e스포츠 산업의 실질적인 정의는 아무도 이렇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약간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것이 프로게이머를 얘기하는 건지 또는 팀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방송으로 보여지는 그 방송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게임사를 얘기하는 건지 약간 애매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e스포츠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이 얘기들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취업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또 당신의 자녀가 게임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또는 e스포츠의 팬이라면 이 관련된 진로는 한 번은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생부터 한 2004년도생까지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이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채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취업이나 진로로도 한 번 이상은 고민했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려해 보이는 그 외형에 비해서는 취업 경로 같은 거는 아무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대답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e스포츠의 취업 분야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은 짧지만 아주 간단한 열쇠 정도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e스포츠 전문 미디어인 더 e스포츠 업저버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특히 분기별로 PC 게임의 순위를 발표하기도 하죠. 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이는 이 로고들이 이 게임의 이름들이 사실 e스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단연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뭐 글로벌이 기준이냐 대한민국이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뒤를 여기 앞에 보이시는 뭐 티어 2 또는 티어 1앤 티어 3에 있는 대회들이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약간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스타크래프트나 카트라이더 같이 아주 오래된 게임들도 여전히 e스포츠로 소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포츠와 e스포츠 산업은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유사하냐고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마추어 리그부터 프로로 이어지는 그 단계라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즘에 가장 선진화된 e스포츠들은 정말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연습생, 3군, 2군, 1군까지 갖춰질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스포츠 업계에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유사성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저처럼 스포츠 업계에서 e스포츠 업계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사실 그 산업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스포츠 산업의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거와 e스포츠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스포츠라는 것을 보거나 플레이를 합니다. 뭐 축구, 농구를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고등학생쯤 되면은 내가 이것으로 계속 뭐 운동선수를 할 수 있을지, 특히 유소년 스포츠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선수가 되는 진로를 분명히 꿈꾸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생활체육인으로 남거나 또는 그냥 팬으로 남게 됩니다. 게임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 특히 뭐 남자분들의 경우는 게임이 스포츠와 거의 동일시될 정도로 일반 레저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어린 분들이 어린 시간에 많은 그 문화를, 자기의 여가 문화를 게임방, PC방이죠. PC방이나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많이 보내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나는 프로게임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꿈이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게임에 집중하면서 연습생 신분으로 구단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냥 팬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여러 게임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산업 취업 분야를 보면은 사실 스포츠 쪽에서 그냥 팬으로 남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스포츠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바로 직업 분야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0가지로 나눈 취업 분야는 제가 이제 이전 책에서 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통해서 구분을 나눠본 그 취업 분야인데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체육행정조직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각 프로스포츠의 팀 프런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이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처럼 미디어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또 일반 기업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직접 시행하시는 여러 담당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라는 직업,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같은 스포츠 용품 기업, 그리고 MLB나 아니면 그 팀의 로고를 활용해서 의류나 아니면 굿즈들을 만들어내는 스포츠 라이선싱에 관련된 회사들, 아니면 기타 IT 또 전문 언론사들이 존재하죠. 이것을 한번 e스포츠로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직은 산업적으로 성장이 조금 더디다고 싶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e스포츠 행정조직은 당연히 한국에 캐스파가 있겠죠. 캐스파는 이미 대한체육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쪽도 팀 프론트가 존재합니다. 모든 팀들이 요즘에는 좀 더 리그가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더 세분화되고 대형화되는 팀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사는 우리가 다 아는 트위치,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 TV 같은 e스포츠계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대한 미디어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뭐 인텔이라든지 로지텍, 하이퍼엑스, 삼성전자, LG전자처럼 PC와 관련된 기업들은 e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선수 에이전트는 사실 e스포츠 선수 에이전트 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LCK처럼 정착이 되고 해외 이적이 활발하거나 아니면 또 국내 구단끼리 이적이나 임대 등이 활발해지면 앞으로 성숙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용품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업 중에서도 PC 관련된 것 또는 뭐 주변 기기들에 관련된 용품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e스포츠라는 뭐 구단 라이센스 또는 스트리머 라이센스, 선수 라이센스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라이선싱 그룹도 있습니다. 또 e스포츠 IT는 OPGG 같은 회사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는 수많은 e스포츠 쪽의 언론 기사분들, 그리고 오늘 뭐 발표도 하시는 김용우 기자님도 이 e스포츠 전문 언론에 해당되는 직업에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e스포츠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을 볼 때 취업 분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사 e스포츠 팀, 이 부분이 가장 특별한 경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사 e스포츠 팀이야말로 실제로 종목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게임사 e스포츠 팀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송국도 여전히 여러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 취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방송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냥 프리랜서들도 많고 또는 그냥 더 소규모 분야로 수주를 받아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여러 스튜디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의 중계진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e스포츠 중계진은 캐스터와 해설자로 구분이 되지만 해설자는 사실 게임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데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래 말씀드린 전문 스트리머는 취업 분야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그 자영업자가 더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e스포츠 아카데미도 최근에 드러나는 굉장히 특별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죠. 그리고 e스포츠만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정말 스트리머와 약간 비슷한 정도의 분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게임사가 종목사로서 게임을 공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사는 정말 게임에만 치중을 하고 방송 제작사가 전문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게임사, 특히 또 대형 게임사들은 이런 많은 방송들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LOL, LCK가 가장 좋은 예가 되겠죠. 그리고 미디어와 플랫폼들을 통해서 직접 시청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팀과 선수들은 뭐 당연히 이 모든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되겠죠. 미디어와 플랫폼은
전통적인 TV나 케이블 TV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e스포츠 업계는 디지털 플랫폼이 9할 이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또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게임 쪽 커뮤니티 또는 e스포츠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짚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e스포츠나 게임으로 엮여 있고 내가 그 팬이면 나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게임 종류의 취업 분야를 제가 아까 한 슬라이드 2개 정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회사마다 필요한 분야의 자질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서 원하는 자질과 e스포츠 용품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은 사실 매우 다릅니다. 그냥 e스포츠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거기에 껴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e스포츠 팀 프론트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직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단장 또는 팀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천다이징, 라이센싱과 관련된 일이겠죠. 머천다이징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세일즈, 운영, 재무, 법률, 전략을 담당하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신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뽑힐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스포츠 산업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내가 스페셜리스트인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는 말 그대로 한 분야에 굉장히 스페셜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제너럴리스트는 일반적인 기본 소양이 뛰어난 사람, 즉 어느 업무를 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공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업에 알맞은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의 채용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또는 최근의 채용 시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분야에 반드시 스페셜리스트가 된 채로 지원을 해야 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서 어느 분야, 어느 회사의 어느 분야를 내가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제안을 드립니다. e스포츠가 여전히 매력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e스포츠는요, 과거처럼 방송국 제작 PD가 당신은 여기 프로그램에 데뷔를 시켜주겠다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구독자가 1명이어도 유튜브 채널을 오늘 바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가 1명도 없어도 오픈할 수 있죠. 대단한 연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좋지만 사실 삼각대랑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영상은 찍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요즘입니다. 그리고 e스포츠도 거기서 바로 멀리 있지는 않죠. 감스트 같은 그 아프리카 TV BJ 분도 사실 랜선 스타라고 하죠. 랜선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쳐서 수많은 구독자를 양성해냈고 그래서 지상파까지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주도하셨던 그 e스포츠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그 최종에 진출하셨던 분들이 직접 만드신 아마추어 대회의 한 장면이에요. 이분들 자기들이 스스로 TFT라는 게임을 가지고 대회도 만들고 중계도 직접 해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 때는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분들은 확실히 많이 다르시구나 라는 긍정적인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책에 담았던 여러분의 인터뷰를 나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해보라는 얘기였거든요.
대회를 직접 열어보고 중계도 직접 해보고 유튜브도 직접 해보는 것은 사실 자기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직접 취업의 시장에 뛰어드실 때 그런 노력을 안 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걸 한번 보시면서 바로 한번 행동에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e스포츠는 1세대입니다. 지금 그 좌측에 보이시는 전영준 캐스터나 아니면 성승원 캐스터, 박상현 캐스터, 그리고 정소림 캐스터 같은 분들도 아직도 정말 최고 레벨의 캐스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과거 스타크래프트로 자기의 커리어를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시는 걸 보면 아직도 저희는 한 세대를 끝내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e스포츠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한 세대의 다음 세대로서 준비를 하시기에 과연 누가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도 아직도 그냥 허리춤에 칼 하나 차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배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심을 느끼게 돼요. 오른쪽에 보시는 심지수 캐스터와 같은 분들이 차세대 주자로서 또 다음 길을 가실 때 여전히 1세대인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를 겨우 파악했더니 이제 G세대가 나타났다. 정말 G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e스포츠의 미래를 얘기할 때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아니면 정말 필수적으로 이미 저희의 고객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e스포츠를 얘기해 나갈 때 과연 그들이 항상 보고 느끼고 플레이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찐 인플루언서다. 네, 개인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는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고 구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e스포츠 게임 e스포츠 팀을 담당하는 게임사 직원 아니면 뭐 스트리밍을 담당하는 플랫폼 직원이던 아마 이쪽 업계에 계신 현 세대에 계신 분들은 모두 미래 세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가 맞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꿈꾸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늦은 것이 없고 사실 명확한 경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보여드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으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답을 내려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고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행동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강점을 보일지, 약점을 보일지를 스스로 깨달아보는 냉철한 분석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파악이 되면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진 타이틀이나 아니면 제가 가진 경험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바로 이력서 밖으로 보이는 스토리텔링의 힘 또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블리자드에서 일할 때 수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갔었는데요. 특히 인턴십 같은데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쌓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과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가질 수 없는 e스포츠계의 매력이고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내 미래의 고용주에게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 또는 나를 보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 제 책 나오면 많이 사주시고 저희 젠지 e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 행복한 성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